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유, 정무수석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지만 정작 대통령 오후 일정에도 김 실장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실장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없는 김현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까지도 오후에 대통령 수행 일정으로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출석 거부로 말씀하신 것도 좀 과하고요. 하지만 김 실장은 오늘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대통령 산불대책 점검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4시경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에게 경례대기를 지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실장은 종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늦게라도 김 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아마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그 의지는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국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국정감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역대 최악이란 평가인데 오늘 활용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배를 서로 맞부딪히는 배치기를 하며 싸웠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참을 문제 삼는 야당. 주진우 의원의 운영위 합류를 문제 삼는 여당 간 충돌이 시작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입틀막이 뭡니까 대체?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선언됐고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항의를 하자 왜 소리 질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돌아서 들어오면서 배가 부딪힙니다. 서너 차례 배를 부딪히면서 국감장 밖으로 나갔고 회의장을 나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서로를 노려보며 한동안 대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가 먼저 쳤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이 의원은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억울해했고 송 원내대표는 백주대낮에 테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마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나온 피감기관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자녀에 축의금을 냈냐 추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국정감사장에 앉은 야당 의원들. 첫 질의부터 피감기관들에게 축의금을 돌려받았냐고 묻습니다. 이 차관님 나오셨나요? 그래서 그 축의금 돌려받았습니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장현 처분연구원장님, 축의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비서실에서 모바일로 받았습니다. 모바일 받았습니까? 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국회원장님. 예, 저도 비서실에서 모바일로 받았는데 축의금 내지 않았습니다.
않습니까? 최 위원장을 앞에 둔 연이은 질문에 피감기관장들은 난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창환 아직 돌려 못 받았어요? 그 최민희 위원장님 말고 다른 혼주분하고 인연 때문에 답답해하던 최 위원장, 직접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저희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았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8월 SNS에 결혼했다고 올린 글을 근거로 본식만 1년 지나 국감 기간의 한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하신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만 확인하여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감 후 최 위원장의 해명을 들어본 뒤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이 딸 결혼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돌려준 게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감쌌지만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 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 고발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최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 이름과 100만 원 등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입니다. 야당은 돌려줬더라도 이미 받은 이상 뇌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영 수석대변인은 저는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위원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글을 최 위원장이 올리자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건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이 에이펙 주간을 맞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국격을 보여주자며 정쟁하지 말자, 무정쟁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에이펙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요. 다짐은 얼마나 갔을까요?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쟁 금지령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도 여야가 정쟁 없는 국회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제안은 15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힘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 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법사위 현장, 추미애 위원장도 처음엔 정쟁을 자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네, 에이펙 주간인 관계로 우리가 회의를 질서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검찰이 보안 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 합니까? 수사관이 검사실에 있습니까? 야당 얼굴이 지리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수사 국무위원 되풀이기 그만하세요. 민주당도 오후 들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논평을 재개했고 국민의힘도 사법부 파괴와 입법 폭주부터 반성하라며 위선적인 무정쟁 쇼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선서 차례가 되어서 증언대에 선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서 거부 발언에 국감장은 순식간에 소란해졌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선서도 못해요. 증언 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 저질렀냐고요. 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는 하되 증언을 안 하면 되지 않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안에도 이 전 처장은 단호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전 처장, 이후 질의의 답은 한결같이 답변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 증인 선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선서를 하신 거예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정통이 없습니다. 야당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 전 처장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 선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 자체를 못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엄호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법부 판사들과 민주당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처음으로 일부 국감장에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 사상 초유의 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장판사 1명이 동행명령에 응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 국정감사장은 민주당과 법원장들의 이견으로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원장 상당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고등법원장님,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제 재판소 내용 알고 계세요?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경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 내란이나 이 특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오늘 국감에선 김인호 산림청장에게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본인이 직접 본인을 추천해서 청장 자리에 올랐는데 인연을 보니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더란 의혹이 있었죠.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인사 추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회사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본인 스스로 추천서 썼다. 배경 쓰지 말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했고 엄마는 뭐 했고 취직되겠어요?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세...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산림청장으로 추천하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와 성남시 정책자문 이력을 앞세운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은 제대로 검증은 거쳤느냐 캐물었습니다. 한 번도 저 검증하는 사람들이 연락 안 왔습니까? 독촉을 한 연락은 한번 받았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통화를 했느냐고요? 그 통화한 사람의 성함이나 내용은 제가 그 소속도 모릅니까?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나해도 모르겠네.
김현지 실장과 알고 지냈지만 임명 과정에 소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현지 실장하고는 2011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성남 의제 21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죠. 네.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마 통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뭐 같아요? 여기 산양삼. 산양삼입니다. 네. 확실히 전문가답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요즘 국감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름이 들리죠. 급기야 야당은 김 실장의 목소리라며 국감장에서 틀었습니다. 김 실장이 대통령 선거 자금에 개입한 정황이라면서요. 여당은 스토킹 국정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예상 못한 인물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20초짜리 음성을 튼 겁니다.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이상호 변호사나 김현지 부속실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사 기밀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왜 스스로 입장을 떳떳이 밝히지 못합니까?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모든 쟁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국감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국감 증인 요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꽁꽁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 공세의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가 의원들 홍보 무대로 변한 듯합니다. 고성이라도 지르면 대기하던 보좌진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어딘가 씁쓸한데요. 최승현 기자가 국감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가 고성으로 맞붙는 순간 뒤편에 있던 보좌진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와 휴대폰을 듭니다. 언론사 카메라 셔터와 함께 보좌진들이 영상을 찍습니다. 의원님 휴치 찍으시면 바로 업로드 하세요. 시간이 있어요. 의원들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국정감사장 표정과 고성이 자막과 함께 편집돼 올라갑니다. 내가 그렇지. 그럼 내라. 됐어요? 건지 알아주세요. 말라고요. 사회 경력이 그만하면은.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대법원에서도 쇼츠 업로드는 계속됐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을 올리거나 배경음악과 함께 감사가 끝나고 난 뒤 장면을 올립니다. 대법원 안에서 의원들끼리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홍보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쇼츠 찍어서 올린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정감사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매일 10개 안팎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이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민낯, 최재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명 유튜버 쯔양. 출석한 지 7시간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건 이 장면이었습니다. 폭력을 유발한
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정리했으니까 가시라고. 속에 있는 것도 안 했다고 폭력을 위반하지 말고 가십시오. 폭력을 위반하지 마세요. 국정감사 첫날 여기서도 듣기 민망한 단어가 들립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라고요. 욕설까지 나오는 상황, 이런 반말 논쟁은 일상입니다.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국정감사를 받으러 온 공무원들, 지친 기색이 여력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민주노총이 간섭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거 사과해야죠. 국정감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여야끼리 고성과 막말로 싸우니 눈은 자연스레 휴대전화로 갑니다. 싸우다 회의가 멈추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유, 정해야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올해도 큰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첫날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역시 법사위였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겠다, 선서도 시키고 나가면 동행명령 발부하겠다 엄포를 놨었죠. 오늘 조 대법원장 국회에 나왔습니다. 관행대로 인사말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법률권 법사위원들 90분간 대법원장 앉혀놓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증인대에 서진 않았지만 모욕 섞인 비판도 들어야 했고, 야당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9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전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기습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그 중심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자신을 합성한 피켓까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캐물었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90분간 묵묵히 말없이 국감 상황을 지켜보던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피켓을 들고 떠나는 조 대법원장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밀지 마. 나오세요.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위해 오늘 국감 끝자락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지금 이석하시는 걸까요?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